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SNS 그리고 스마트워크 이쪽에서 굉장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구기모 대표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15년 차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구기모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본인 지금 하고 있는 그 강의 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워크 강의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많은 어떤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도구를 스마트한 도구를 업무에 접목시켜서 업무의 어떤 생산성 향상과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거를 좀 알리려고 SNS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또 강의하게 돼서 SNS 뭐 블로그라든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을 또 강의를 하고 있고 기타 또 몇 가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강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래 이렇게 SNS 이 스마트워크 이쪽 관련된 강의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으셨죠?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과정들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는지? 처음에는 원래 제가 그 기술 영업을 했었는데 그 영업의 컨텐츠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안 쓰지만 RFID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술 영업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고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고객사 관리하는 거래처 관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어떤 툴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제 성과가 좋아지니까 이제 주변에서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다가 판이 커져서 강의를 하게 됐고 또 이제 2009년 10년도에 또 스마트폰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스터디를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가 그게 아예 이제 또 강의로 컨텐츠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고 또 그거를 2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를 또 홍보해야 되니까 홍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홍보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을 또 강의를 하게 된 그렇게 약간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스마트워크나 SNS 강의를 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고 원래 그 본업이 있었는데 그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 분야하고 그 강의 경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강의는 처음 시작한 걸로 보면 올해 딱 15년 차가 됐고요. 원래는 세일즈 쪽을 하다가 이제 스마트워크는 2010년도에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고 이제 SNS 쪽은 2012년도부터 2012년도 해도 벌써 11년이 됐네요. 그렇죠.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요새는 워낙 그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유튜브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만든 채널이 2009년도 오픈입니다. 근데 좀 빨리 시작한 거죠. 페이스북도 2010년도에 시작을 했고 조금 빨리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스마트워크 뭐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스마트워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확하게 그러면 스마트워크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그냥 단순히 스마트한 도구를 사용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뭔가 자기만의 그런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워크 강의하시는 강사님 입장에서 스마트워크란 뭐다? 스마트워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창기는 네덜란드가 약간 좀 앞서서 시작을 했는데 스마트워크 센터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직장과 혹은 뭐 재택과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했을 때 좀 가까운 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위워크나 뭐 패스트파이브 같은 그런 쉐어오피스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오피스와 재택근무 그러니까 재택근무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은 그 세 개가 모두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재택근무 자체도 스마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스마트워크 하면은 도구, 아까도 말씀하셨고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무와 도구를 접목시켜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조금 더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저는 스마트워크는 생산성 향상보다는 시간 단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스마트워크 하면은 너무 어렵고 기술적인 생각만 하시는데요. 사실 스마트워크의 시작은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분석해 보면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필요한 것만 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한 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시간이 남게 되고 그 시간 동안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뭐 좋아하는 일,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저의 어떤 스마트워크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스마트워크가 무엇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장황하게 설명할 때도 있지만 한 문장으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거에 집중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워크를 하게 되면 내가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거기에서 전략을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그 일들 그쪽에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사실 전에 저도 이제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보면 주말도 없이 막 그렇게 일을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가정에는 좀 소홀히 하게 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도 좀 적고 뭐 그랬던 것들이 사실이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개인의 시간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어떠한 어떤 그 목적을 이룰 것이냐를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은 스마트워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전 분명히 드시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사실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 출장을 가면 그 출장 가서 거기서 와서 다시 정리하고 또 보고서 작성하고 결제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출장 가서 그 현장에서 자기 회사의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다 보고서 작성하고 거기서 뭐 오는 도중에 또 결제 나고 거기서 또 커뮤니케이션 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스마트워크의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온라인에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일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싫은 걸 수도 있죠.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그 자유가 잘못 쓰여지면 속박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적절한 어떤 그 한계들을 좀 정해놔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정말 SNS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됐는데, 만약에 SNS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SNS가 어느 순간 저도 어떤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오랜만에 거의 한 5년 만에 뵌 분이 계신데, 어제 만난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스북에서 매일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과의 어떤 소통이 많이 단절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너 뭐 이렇게 잘하고 있던데 저는 그분한테 뭐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페이스북 봤다고. 제가 페이스북을 그렇게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뭐 댓글도 안 달아놓고 좋아요도 안 눌렀는데 그렇게 그냥 보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SNS가 우리 그 소통에 정말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정말 이러한 분야에서 이런 강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다면요. 왜냐면 이제 누군가는 이제 우리 구기묘 대표님을 보고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 그러니까 사실 강사든 뭐 아니든 일단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라는 그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누가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그것들을 내가 정의 내리고 또 기획하고 또 나중에 피드백까지 다 본인이 맞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시간 관리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내가 어떤 명확한 목표를 좀 세우고 그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시간 관리 그게 이제 저는 첫 번째 네,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컨텐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뭐 화려하게 강의를 잘하고 화려하게 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유리하겠지만 실제로 기업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강의를 잘하는 분보다는 컨텐츠거든요. 이 컨텐츠를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떠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직원들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네. 저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혼자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혼밥. 네. 그리고 혼자 버스 네, 타고, 네. 혼자 기차 타고, 혼자 식사하고, 또 이제 이틀, 3일짜리 강의하러 가면은 연수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연수원이 없는 기업들은 또 제가 알아서 숙소를 잡아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는 일도 굉장히 많고, 아마 많이 공감이 되실 텐데, 혼자 네.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또 강사로서 잘 마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크게는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 관리. 어찌 보면은 시간 경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만의 콘텐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혼자 있어도 절대 울지 않는. 네. 예, 그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갖춰 나간다면, 이렇게 훌륭한 우리 구기모 대표님처럼 멋진 강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대표님께서는, 네. 이렇게 좀 롱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10년 이상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롱런 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관리하는 뭐 어떤 루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본인을 관리하고 있는지 좀. 그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네.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도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막 화려한 언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처럼 정말 잘생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잘생겼습니다. 요새 뭐 마동석 씨 얘기 듣는데. 그 얘기는 많이 듣는 것 네, 같아요. 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그래서 컨텐츠를 계속 뭔가 확장시키고 또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최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책 읽고 또 다른 분의 강의도 듣고 그거를 계속 루틴화 시키는 작업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제 루틴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강의를 하는 순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준비할 때 그 이 강의를 저한테 제안하신 어떤 담당자나 혹은 그 기업이나 어떤 관공서에서 제 강의를 듣게 되실 분들을 잘 분석해서 네.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잘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또 반응이 좋으면은 또 한번 저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또 소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SNS도 강의를 하게 된 건데 엄청나게 저 자신과 제 컨텐츠를 홍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곳은 블로그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쓴 글이 2,000개 정도가 좀 안 되는데
한때는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쓴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했던 뭐 후기, 그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분야의 어떤 좋은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네, 그런 어떤 저의 습관적인 활동들이 결국에는 제 강의가 홍보가 되고, 네. 그리고 예전에 정말 강의 초창기만 해도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로 강사들을 소개해주는 쪽이었다면 지금은 다 검색하시기 때문에 네. 무조건 블로그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세 번째, 매일 저를 홍보하는 네, 그런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자기 루틴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아주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루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고객에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최근 들어서는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그 매체들이 있어서 특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께서는, 네. 우리 구윤미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아까 컨텐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강사님들이 또 그 컨텐츠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본인만의 그런 콘텐츠 개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일단은 저는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봅니다. 아, 네. 꼭 봐야 되는 채널 중에 하나 테드도 네네. 꼭 보고, 테드에서 영상을 보고 요런 분야가 있었네, 이런 분야 좀 재미있겠네 그러면 그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웹사이트도 찾아보고, 관련된 책이 있으면 마지막은 꼭 책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는 뭐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전 메타버스랑 NFT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트렌드니까. 맞아요. 네. 단순한 어떤 유행이 아니고 그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책을 보면은 여기서 내가 이런 부분은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저한테 쌓이게 만들다 보면은 거기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와 접목을 시키거나 아니면 원래 내가 관심 있었던 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또 강의 콘텐츠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관련된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보고 또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고, 네. 그리고 한번 그 강의 자료를 막 제작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롤플레잉을 좀 해보고, 그거를 또 한 2, 3년 연속으로 하고 그런 글들을 블로그에 쓰다 보면은 결국에 그게 또 책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또 선순환 구조를 저는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전문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자격증을 따고 무슨 뭐 전공을 해야 전문가였는데, 요즘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들보다 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으면 네. 그 분야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 트렌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강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분야와 관계없이 이 트렌드를 아는 것은 그 시대와 소통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사실은 제가 대표님 보시면은 그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독서 모임도 하고 계시고. 네. 그것도 독서 모임도 굉장히 오랜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추천하고 싶은 책이 네. 또 어려운 게 다들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냥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그 NFT 관련된 NFT 레볼루션. 네네네. NFT 관련된 책을 3권을 봤는데 그 책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책도 이제 그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원투 다 읽었는데 다른 책도 봤는데 그 책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쪽 분야의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인터넷을 안 썼잖아요, 거의. 맞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이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근데 20년 전에 우리가 바라본 인터넷이 지금으로 보면 NFT 메타버스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트렌디한 책들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요새 좀 재밌게 봤던 책이 그 황현필이라는 그 역사 강의하시는 분, 정치적인 성향 저랑 뭐 상관없지만 아무튼 이순신의 바다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네. 그 이순신 장군이 전투하는 그 모든 해전을 기록했어요, 책에. 네. 근데 그 중간쯤에 가면은 굉장히 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자주 가잖아요.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일본 안 가보신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일본 여행을 가면은 신사를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네. 네. 한 번 정도는 들르죠.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묘는 가본 적이 있냐? 그 글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그 책 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갔습니다. 진짜로. 너무 부끄러워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셀카 찍고 왔는데, 아무튼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좀 읽으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강의 분야가 사실은 전부 다 인터넷, IT, 뭐, 이 도구, 막 이런 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상이나 책을 인문학적으로 좀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 테크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네. 그런 인문학이나 특별히 이제 이런 철학, 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도외시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계속 학습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그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거, 그게 좀 뛰어난, 그 분야에서 좀 뛰어난 지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구기부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재밌다. 예, 테크 강의인데 참 재밌다. 어떻게 저렇게 맛깔나게 잘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좀 그 의문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제 너무나 많은 그 정보의 홍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지금 취사 선택해야 할지,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어떤 뭐 장비를 써야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고 여기저기서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지금 혹시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있으면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간단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스마트워크와 SNS로 본다면, 네. 스마트워크는 일단은 클라우드는 무조건 쓰셔야 된다. 클라우드. 네. 뭐 네이버의 뭐 마이박스가 됐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가 됐던, 뭐 구글의 구글 드라이브가 됐던, 뭐 드롭박스가 됐던, 일단은 클라우드를 쓰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여전히 컴퓨터에 저장하고 외장 뭐 디스크나 뭐 메모리 스틱, 메모리 스틱 진짜 위험하거든요. 분실할 수도 맞아요. 있고, 뭐 조그만 그 무리가 가면은 고장이 나고 복구도 안 되거든요. 보안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럼 클라우드를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내 자료에 그 접근할 수 있고 그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무조건 클라우드를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일단 하나 이상은 쓰셔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메모 도구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에버노트의 헤비 유저였는데, 네. 2, 3년 전에 노션이 네. 한국에 막 이제 떠오르면서 요새는 노션의 비중이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노션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에버노트를 쓰시든 원노트를 쓰시든 뭐 구글 킵, 뭐 네이버 메모, 어썸노트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메모 도구를 쓰지 마시고 서드파티,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도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되고 컴퓨터에서도 접근 가능한 그런,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제조사가 만든 메모 앱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든 거, 그래야지 여기저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메모 도구 하나를 선택해서 꼭 디지털 메모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NS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를 좀 알리거나 아니면 우리 어떤 뭐 가게나 기업이나 브랜드를 알려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블로그, 두 번째 유튜브, 세 번째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네. 요즘에 또 인스타그램이 더. 근데 이 인스타그램을 모두가 다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일단은 뭐 먹는 거, 그러니까 음식, 그다음에 의류, 인테리어, 여행, 뷰티. 이거 눈에 딱 보이잖아요. 네, 그건 인스타에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그러니까 저는 제 업종을 본다면 강의하는 분들이 셀카 찍어서 인스타에 백날 올려봤자 그거 무슨 이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하는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 이거 얼굴만 보여주면 네 그 각도만 계속 바꾸고 그렇죠. 셀카 막 100장 찍어서 한 장 올리고 그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큰 효과는 없다. 네. 그 블로그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페이스북은 약간 네트워크 성향이 강하잖아요. 블로그는 영상, 텍스트, 사진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고 여전히 구글과 유튜브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의 70%는 네이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꼭 네이버 블로그를 하셨으면 좋겠고 블로그에 글이 100개, 200개가 넘어가면 그 중에 반응이 좋았던 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영상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블로그를 먼저 하다가 요거는 영상으로 만들면 되겠네. 그럼 영상으로 만드시면은 블로그도 되고 유튜브도 되는 거죠. 직장인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으세요? 일단은 습관을 만들어야죠. 이게 사실 내 어떤 생활 패턴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잖아요. 운동도 그런 거잖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는 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의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새로운 거를 도전할 때 100일 프로젝트를 합니다. 100일?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해요. 100칸 그리고 할 때마다 지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지우는 거랑 안 지우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눈에 가시화시키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 한 게 블로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고 왔을 때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고 싶은데 오늘 블로그 칸을 못 그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집에 안 들어옵니다. 아예? 놀이터에서 작업을 끝내고? 네. 왜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들어오면 절대 안 하죠. 맞아. 바로 유튜브 보고 막 뒹굴뒹굴 해야 되는데 그렇게 100칸을 그려놓고 100일을 하면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선조들이 곰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일단 하기 싫어요. 뭐든지 끝나고 집에서는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네. 그리고 제가 말씀 더 드리면은 블로그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이 고민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그쵸. 이게 사실은 좀 이야기 길어질 수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안목지를 다 갖고 있죠. 내 노하우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거를 형식지화 시키지 못해요.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작업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문서화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 제일 쉬운 게 블로그거든요. 블로그를 처음에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나는 컨텐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정리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거를 발견하게 되고 아주 작은 것들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근육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튜브로도 이렇게 계속 번질 수가 있고 근데 그래도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것들을 글로 쓰고 싶지 않고 좀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 가장 저는 좋은 거는 책을 리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책 리뷰. 내가 읽고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적는 거. 그렇죠. 그러면 나도 성장하고
책을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책 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짜장면을 뭐 20개 이상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먹방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능력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북리뷰 같은 걸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직장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러면 요즘에 이제 그 뭐 엔잡러니, 뭐 북캔이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직장인들이라면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저는 퇴사하고 사업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네. 엔잡러가 되시더라도 부캐를 만드시더라도 지금 하시는 업무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확장시켜라. 그렇죠. 왜냐면 무게중심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면은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잘 안 되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없어요. 그렇죠. 그 제가 블로그 열심히 하고 유튜브 영상 열심히 만드니까 광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광고 수입이 좀 되거든요. 아, 조금. 네. 애드퍼스트 말고도 광고 수입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네네. 뭐 신입사원 월급에 근접할 정도로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랑 다 해서. 오늘 저녁은,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른 걸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제 강의를 홍보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나눈 건데 그것 때문에 계속 광고가 들어오고 광고를 제가 하지 않더라도 이 애드포스트나 유튜브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네네.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네, 나를 알린 것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신사임당 그 채널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상 돈 벌기 제일 쉬운 시대라고.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아. 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빨리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아. 과거의 성공을 기억을 하지 마시고, 뭐 기억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과거의 노하우가 안 좋다 이건 아니지만, 새로운 거를 잘 받아들이고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이 디지털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은 눈에 보이는데 디지털 세상은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세상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생각을 유연하게 갖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배워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랫동안 교육하시고 강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조금씩 이 교육 시장이 변해가는 것들을 느낄 텐데, 그러면 지금 또 이 교육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떻게 또 변할지 한번 예측을 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제 예측이 항상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항상 마시면 네. 예, 이거 좀 불안합니다. 온라인 쪽으로 더 많이 이동.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온라인 쪽으로 계속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기업의 그 결정권자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촉매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제가 느끼기에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맞게 이러닝 형태의 영상들을 제가 직접 다 제작해서 납품도 하고 유통도 하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라인 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동을 할 것 같다. 교육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학교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2020년 학번 중에 2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학교에 한 번도 안 가고 졸업했던 오픈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봤을 때 이거 온라인으로 지금 뭐 사이버 대학도 있고 하겠지만 모든 것들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동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말에서 자동차로 옮겨온 것처럼 이게 순간적으로 확 바뀌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미리 오프라인만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지금 판매하는 게 제품일지 서비스일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을 같이 교육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제약 부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계성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도구나 방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뭐 100%는 아니지만 근접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서 정말 더 어떤 부분으로는 또 좀 더 효과적인 네. 그런 교육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작년까지 제일 많이 썼던 게 줌. 네, 그렇죠. 많이 썼잖아요. 이 좋은 게 제주도 강의하고 서울 강의하고 부산 강의를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게 정말 저는 좋았고, 야, 진짜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모든 사람이 편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교육 담당자분들 만나서 항상 그걸 물어봤어요. 연수원에서 이렇게 다 집합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네. 이렇게 주시면서 관리하고 밤에 못 도망가게 하고 강사 관리하고 이게 쉬우세요? 아니면 주문하시기 쉬우세요? 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줌이 훨씬 편하다. 그쵸. 네. 근데 위에서 자꾸 있는 거 연수원 써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본인은 위에서 그런 얘기가 없대요. 무조건 온라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줌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잘 강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코로나 시대에 수입이 뭐 2배, 3배 올랐다는 얘기들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이면 당연히 자기 시간 갖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녁 때까지 또 강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SNS부터 뭐 스마트워크, 다양한 또 도구 활용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우리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네. 네.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유엔 보고서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게 네네. 2020, 2030, 2040, 2045, 20 그게 매년 나오다가 또 2, 3년에 한 권씩 나오다가 하던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2050년이 되면은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된다. 근데 진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년 전만 해도 65세였거든요. 네네. 그 따블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뭔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거는 어느 국가도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130세면은 우리가 60세까지 일반 직장 다니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면 70년을 버티셔야 되는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길어진 노후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네. 그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게끔 하려면 저는 뭐를 공부하고 뭐를 배우고 어떤 거를 해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뭔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된 것처럼 그 배우는 재밌다. 네. 그러니까 평생 학습이 무조건 돼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 쪽에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된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좀 찾아보시고, 유튜브에도 저도 먹방 좋아합니다. 먹방 좋아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트렌디한 채널들, 특히 정말 볼 게 없으시면 테드라도 꼭 빠지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하신다면은 앞으로의 노후가 재앙이 아니고 정말 축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정말 유튜브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배움이 계속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배움이라는 것이 꼭 학교를 간다든지 뭐 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일상에서도 우리가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꾸준히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하나씩 배워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예, 다양하게 네.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한번 좀 모시면 어떨까요? 저 언제든지 뭐, 네. 그리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강의 그 영상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하시니까 야, 우리 구기모 대표님의 그 블로그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설명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